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우리 사회 이주노동자,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130만 명, 이 생산 가능 인구의 3%랍니다. 노동자 100명 가운데 3명이 외국인 노동자다. 그렇죠. 어느 근로 현장에서나 꼭 만나게 되고 비중이 이렇게 높아진 만큼 사고를 당하는 일도 많죠. 얼마 전 그 이천 화재, 거기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몇 사람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꿈을 이루려다 사고를 당한 그런 이주 노동자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주 노동자들의 삶 궁금하시죠? 이주 노동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한 편 소개합니다. 제1세대 이주 노동자 네팔 사람 민우의 삶을 담은 안녕 민우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제작한 지혜원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지혜원 감독은 서울대학교에서 도거교육학을 전공했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동문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난 25년간 KBS 인간극장, KBS 스페셜, 다큐 공감 등 방송가와 영화계에서 다큐멘터리 연출을 해왔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클라리넷 앙상블 이야기를 다룬 엄마와 클라리넷은 뉴욕 TVN 필름 페스티벌 금상, ABU 최우수상, UN 공보국에서 시상하는 UNDPI 은상을 받았습니다. 합창으로 인도 빈민가 변화시킨 성악가의 이야기 바나나송의 기적은 암스테르담 국제다큐영화제, 영화 셰필드 국제다큐영화제 등 전 세계 26개 국제영화제에 초청됐고 이탈리아 팔레르모 영화제 관객상, LA 아시안 퍼시픽 필름 페스티벌 편집상, BCM 국제 공동제작 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다큐 안녕 민우는 지혜원 감독의 두 번째 장편으로 제10회 DMG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작이었습니다. 네, 이주 노동자의 삶을 다룬 안녕 민우를 만드신 지혜원 감독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시작하면서 5월 20일, 이제 다가오는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이라는 거 아세요? 제가 청취자분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제정된 거예요? 세계인의 날이? 그 세계인의 날은 2007년에 국가 기념일로 제정이 됐거든요. 그 다양한 민족의 문화권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제정이 된 날이고요. 네. 그보다 앞서서 2002년에 유엔에서 5월 21일을 문화 다양성의 날로 지정을 했었어요. 유엔에서? 네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 그래서 21일이죠. 네. 그래서 하루 앞당겨서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을 하고 네. 그날부터 일주일간을 세계인의 주간으로 지정을 해서 각종 행사와 문화 공연, 포럼 등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영어 표기로는 투게더 데이, 그러니까 함께하는 날. 네. 우리 그만큼 다문화 사회가 우리가 돼가고 있다. 그런 반증이죠. 이런 날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은. 네. 그렇죠. 이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다룬 영화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시게 됐어요? 2016년에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대선 그 경선에서부터 미국의 대선. 네, 미국의 대선에서부터 반이민자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맞아요. 시작했어요. 맞아요.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국경을 장벽을 작별하고 세우겠다. 그랬죠. 예.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때 이제 저희 프로듀서 친척분이 미국에서 이제 이민자로 살고 계셨거든요.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듣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한국인들도 이 정책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겠구나. 그러면 이 이민자의 이야기를 다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다가 이게 먼 미국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바로 이웃에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한번 소개해보고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안녕민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민우가 사람 이름이에요? 네, 민우가 한국 이름이고
네팔 이름은 미노드 목탄. 그 1세대 이주 노동자라고 처음에 제가 소개했는데 1세대라면 그럼 언제 한국에 온 거예요? 민우 씨가 한국에 온 건 1992년. 어유 오래전이군요. 네. 한국에 이주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거는 1988년 직후로 올림픽 보고 있거든요. 직후. 네. 예. 1987년에 노동자 대투쟁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국내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사업주들이 저렴한 인건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됐고 또 88년 올림픽 이후로 경제 성장이 되면서 저개발도상국으로부터 노동력들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그 초기인 92년에 한국에 노동자로 일하러 왔다. 네. 무슨 일을 했어요? 와가지고? 처음에 와서는 식당 노동자 일을 했어요. 네, 그때 당시는 다 관광비자로, 그러니까 이주민 정책, 이주 노동자 정책이 전무했던 때라 예. 대부분 15일짜리 관광비자를 갖고 한국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띄는 일들은 대부분 꺼려했는데 15일짜리 관광비자? 네. 그럼 다 불법 체류 상태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신분 때문에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이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 업종보다는 제조업이나 뭐 공장 이런 데서 일하기를 원했었는데 민우 씨 본인이 얘기하기로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식당 일 할 사람에서 손들어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그 한정식 식당에서 식당 노동자로 일을 했고 그 후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이런 일. 그렇죠. 네. 그다음에 홀 서빙까지도 했었고. 예. 그리고 95년도에 잠깐 가스밸브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 창신동의 봉제 공장으로 이직을 해서 거기서 재단사까지 올라가서 네,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봉제 공장 재단사까지. 네. 예. 지금은 어디 있어요? 지금은 그 2018년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 그래요? 네. 2018년에 네. 한국에서요? 네팔에서요. 그럼 네팔로 돌아갔어요? 2009년에 이게 이야기가 긴데 네. 18년을 한국에서 살다가 92년부터 네, 92년부터 2003년 11월까지는 이주 노동자로 한국에서 살았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문화운동가,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살다가 2009년 10월에 네팔로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 네. 그러니까 92년 한국에 올 때 관광비자로 온 이후에 취업비자나 이런 걸로 이렇게 신분이 바뀐 그런 게 안 됐나 보군요. 네, 그때는 한국의 정책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때였어요. 여러 번도 바뀌기도 했어요. 그 네, 처음 생긴 제도가 94년에 실시된 산업연수생 제도였는데 이제 워딩 그대로 연수생 으로 들어왔는데 하는 일은 노동자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권 침해라든가 차별이 만연해서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받는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2003년에 그것을 개선시키고자 고용허가제가 이제 도입을 시작을 했고 2004년서부터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가 약간 병존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고용허가제 쪽으로 변모하게 됐죠. 그런데 그런 고용허가제 등등도 최장 몇 년? 3년인가 몇 년인가 아무튼 그거까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현재로서는 3년. 그죠. 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특별한 이유거나 아니면 고용주의 허가를 받거나 뭐 이럴 경우에 1년 또는 1년 10개월 정도 연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우는 무려 18년을 한국에 있었으니 뭐 일시적으로는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질 때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불법 체류 상태에서 2009년에 추방을 당했다. 그 말이군요. 네, 2003년에 이제 고용허가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에서 다 나가라. 네, 다 나가고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해줄게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인식을 했었고 그리고
민우 씨도 2003년이면 벌써 92년에 들어왔으니까 10년 정도 숙련 노동자가 돼 있었던 그렇죠. 때였거든요. 네. IMF도 우리랑 같이 겪었고 모든 경제적 밑바닥에서 힘든 노동을 다 견뎠는데 그 힘든 세월을 견딘 사람들은 다 나가라 그러고 예.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새로운 노동력을 다시 들여오겠다. 이런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집회와 농성을 벌이면서 저항을 많이 했었죠. 그 저항하는 과정에 이 민우 씨가 있었고요. 앞장섰군요. 네. 그래서 한 10년은 그냥 뭐 식당 또 봉제 공장 이런 노동자로 일하다가 아까 문화운동가 인권운동가 네. 어떤 활동들을 2003년부터 했어요? 그 2003년에 이제 대대적인 농성 이 벌어졌을 때 농성장에서 민우 씨가 스탑 크랙다운이라는 그 밴드를 결성하게 됐어요. 밴드를? 네. 이제 결성하게 된 동기가 사실 그 힘든 농성을 하다 보면 많이 지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노래도 같이 부르고 또 사기 진작을 할 겸 그 뭐 문화 활동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같이 외치던 구호를 좀 음악에 소질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래로 만들었어요. 원래 농성 현장에 노래패가 항상 등장하잖아요. 네, 네. 자발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군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노래패식으로 결성한 그 밴드, 스탑 크랙다운 밴드의 보컬을 맡아서 계속 그 음악 활동을 했었죠. 예. 그리고 인권운동으로는 또 어떤 활동들을 했어요? 그리고 MWTV라는 이주노동자 방송, 지금은 이제 이주민 방송인데 그 방송의 공동 대표를 맡아서 그러니까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면서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하고 방송국이 있어요? MWTV라고 하는 방송국이? 네. 케이블 TV예요? 아니면 뭐 IPTV예요? 뭐? 그 시민방송이라는 케이블 TV와 있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웹을 통해서 웹으로 콘텐츠를 계속 방송을 하는 그런 여기에 방송국이에요. 공동 대표. 네. 그래서 공동 대표를 맡아서 사무만 본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카메라를 메고 다니면서 현장을 취재하고 그걸 영상으로 담아서 방송을 하기도 했고요. 또 영화제, 이주민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그 많은 영화들이 사람들한테 소개되기도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든 사람이기도 했어요. 굉장히 활동폭이 넓었군요. 네, 엄청 넓었어요. 그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스타겠는데요. 스타 겸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였어요. 어떤 상징성이요? 그 이주노동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민우 씨는 본인의 신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미등록이라는 신분 때문에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사명감을 갖고 본인 스스로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다. 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대다수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고 더더군다나 그 문화활동이라는 건 굉장히 저변을 통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였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도구를 갖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을 했었죠. 노래도 잘해요? 노래를 아주 구성지게 잘해요. 92년 처음 올 때 그럼 몇 살 때 온 거예요? 21살. 21살. 네. 네팔에서 학교 다 졸업하고. 네, 대학 졸업하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네. 전공은 뭐였다고 그래요? 사회학. 사회학. 네. 한국에는 돈 벌러. 네, 원래 장래 희망이 뉴스 앵커였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사교적이고 또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겠네요. 네,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그때 당시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진짜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네팔에 너무 없어서 대부분의 네팔 청년들이 그때만 해도 이제 일본으로 많이 가던 그런 시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도 일본이냐 뭐 한국이냐 뭐 이런 어떤 똑같은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하고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었고 그때 88 올림픽 그다음에 남산타워 딱 두 가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를 연상시키면서 한국에 가야 되겠다. 네팔에서는 도저히
먹고 살 어떤 생계 수단이 없으니까. 우리 감독님은 이 민우 씨하고 옛날부터 잘 알았어요? 아니요, 민우 씨가 2009년까지 한국에서 활동할 때는 예.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었죠. 한국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개인적으로 알은 게 아니고? 네, 개인적인 예. 친분은 없었어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정권의 반이민 정책 나오면서 민우 씨가 이제 떠올랐던 거죠. 2009년에 강제 추방 당했고 그 후에 계속 뭐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민우 씨의 네팔 생활이 조금씩 보도된 게 있었어요. 예, 네. 예. 근데 여전히 한국을 못 잊고 네팔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뭐 희한한 사람이 돼서 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좀 접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민우 씨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제 한국에서 보냈었던 그의 시간들이 지금 네팔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네팔로 날아갔어요. 네팔 가서 처음 만나신 거군요. 네. 네팔에서는 2009년에 네팔로 쫓겨났잖아요. 네. 네팔에서는 뭐라고 살던가요? 사회적 기업가로 어떻게 보면은 성공했다고 해야 되나? 네. 트립티라고 한국에 공정무역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한국의 트립티와 연계해서 네팔 트립티의 대표를 맡으면서 그게 아마 차 수입하고 커피. 예, 커피 공정무역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바리스타를 양성하고 또 카페까지 열어서 네팔 현지에서 네. 네팔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였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처럼 이주 노동자로 타국에 나가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우 씨가 네팔에서 활동했었던 가장 첫 번째 어떤 동기는 일자리를 만들자. 알겠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사업이었고 또 하나는 본인 생계를 위해서는 한국어 학원의 강사로 일을 했었죠. 한국말 잘하죠. 18년이나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말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외국인인데. 네, 발음, 액센트 이런 걸 떠나서 구사하는 어휘가 그 당시를 진짜 그러니까 생활에서 체화된 언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희도 지금 가물가물한 그런 언어들을 구사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의 한국 생활은 정말 다르구나, 달랐구나 이걸 느꼈죠. 그 정도 실력이니 네팔에서 한국 오고자 하는 그런 젊은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학원을 차려서 운영을 했군요. 네, 한국어 실력이 유창해서 한국어 학원의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민우 씨처럼 이렇게 예비 이주 노동자들한테 한국에 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네. 그러니까 어떤 어학책이나 교과서 같은 데는 안 나오는 어떤 문화적 차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가서 겪을 수 있는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그걸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사항을 민우 씨만큼 잘 가르쳐줄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한편으로 그런 일을 하면서도 민우 씨 마음에서는 딜레마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촬영을 할 당시에 네팔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자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이 노동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네팔 공항에 수시로 시신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민우 씨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이 일을 그만하고 싶다. 내가 한국어를 가르친 학생들이 한국에 가서 사고를 당하거나 심지어 사망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죽으라고 보낸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러게요. 그래서 마음의 그 딜레마 되게 이게 굉장히 심했어요. 하지만 네팔에서 먹고 살기 힘든 젊은이들은 여전히 많고. 네. 그러니 민우 씨가 그래도 한국 가서 좀 악덕 업주들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찌 보면. 네, 대처하는 방법. 그러니까. 네. 살아있는 교육이 되긴 하겠는데. 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또 한국의 노동 현실. 참, 그렇군요.
그 네팔에 가서 우리 같이 좀 민우 씨 이야기를 영화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처음에 민우 씨를 찾아갔을 때 굉장히 저를 반겨줬어요. 사실 민우 씨가 문화운동 하면서 무대에 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기억해주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굉장히 반가워하고 고마워했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민우 씨가 오히려 제안한 얘기는 저 하나 부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 불쌍하지 않게 그려주세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강제 추방당한 후에 자기한테 미안해하고 있다. 예. 나 잘 살고 있는 밝은 모습으로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히려 제안을 했습니다. 네. 뭐 네팔에서는 잘 살고 계셨네요. 보니까 사회적 기업도 하시고 학원 강사도 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본 민우 씨는 그늘이 항상 있었어요. 그 본인이 강제 추방을 당했다라는 것 때문에 항상 한국 생활을 회의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했었던 행동이 무의미한 건가? 내가 한국에서 헛된 시간을 보낸 건가? 이거를 끊임없이 이제 과거를 돌아봤고,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인권운동, 문화운동을 했다라는 게 네팔에서 인정받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겠죠. 네, 돈을 많이 벌어서 예. 금이 환영한 사람들은 와 하고 추앙받을 맞아요. 수 있어도 맞아요. 한국에서 인권운동했대, 문화운동했대, 이거는 네팔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배운 가치를 실현하고 한국에서 했었던 행동을 네팔에서 똑같이 하고 싶었어도 같이 할 동료를 찾기가 힘들었고 흥이 나지 않았고 예. 그래서 많이 외로워했고 쓸쓸했어요. 그렇군요. 한국에서 그 2003년부터 추방당하는 2009년까지의 활동은 어찌 보면 네팔인으로서 네팔 사람을 위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 와 있는 모든 나라, 모든 국적의 이주 노동자들, 그 문제 전체를 대표해서 활동했던 거 아닙니까? 네. 이주 노동자, 이주민은 물론이고요. 인터뷰를 하면서 민우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창신동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아줌마들이 같이 많이 있었대요. 같이 일을 했는데 아줌마들이 화장실에도 안 가더래요. 네, 화장실에도 안 가고 그 섬유에서 나오는 그 먼지가 눈썹에 하얗게 앉을 때까지 일만 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이주노동자들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그때서부터 본인은 이주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는 노래를 했고 운동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한국의 노동 현실 전체에 대한. 네. 사실 그러면 네팔에 가서도 노동운동 필요로 하는 현장은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아직 거기는 노동운동이 조직될 정도의 수준도 안 되는 건가 보군요. 조직은 되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 활동이 좀 미비했고. 아직은 미미한 거죠? 네. 그리고 민우 씨의 어떤 개인적 성향상 문화운동을 좀 하고 싶어 했어요. 네. 밴드도 계속 하고 이런 거? 밴드는 2009년 강제 추방된 이후로 이제 한국에 남았었던 멤버들끼리 2013년까지 그냥 좀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로 활동을 하다가 민우 씨의 음악 활동은 네팔 가면서 완전히 이제 중단됐었던 끊어졌고. 네. 그 밴드도 네팔 출신 말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만든 거겠죠? 네, 처음 결성할 당시에 미얀마 사람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 네팔인 민우 이렇게 다국적으로 결성이 됐었어요. 네. 그러면 그 민우 씨랑 네팔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내용들도 영화에 들어갈 것이고 과거에 한국에서 민우 씨가 활동할 때의 자료 화면 같은 것들도 또 활용이 되고 이 전체적으로 다큐 영화에서 그리고자 했던 바는 뭡니까? 어떤 거예요? 아마 제가 느꼈던 거를 공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민우 씨를 촬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바로 옆집에 민우 씨가 살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재밌게 살 수 있었겠다. 네. 음식해서 같이 나눠도 먹고 네팔 얘기도 듣고 한국 얘기도 전하고 되게 재밌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왜 이 사람을 추방을 했을까? 네. 지금 다문화 시대, 다문화 사회 또 이주민들이 늘어나는 것은 이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 사실 그 근거 없는 혐오, 편견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민우 씨가 한국에서 살 때만 해도 어떤 싸움의 상대가 사회의 구조적 문제였어요. 어떤 가시적이기도 하고 싸우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기도 했고. 예.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과 싸워야 되는 무차별적인 어떤 혐오, 편견, 차별 이런 것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 그래요? 놓였거든요. 아니 사람 그 이주 노동자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면서 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편견이 커져요? 그렇죠. 그렇죠. 참. 엄청나게 많이 커지고 있죠. 네. 민우 씨가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민우 씨에 대한 기사가 나가거나 또는 이주민에 대한 기사가 나가거나 이럴 때마다 그 달리는 악플들 보면 헉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그 민우 씨라는 어떤 한 인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낯선 거는 거부하고 불편해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알겠어요. 그래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민우라는 인간을 통해서 이주민들도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이웃이다. 이렇게 좋은 친구다. 그걸 보여주고자 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알아가야 되고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 알겠어요. 포함을 해야 된다. 그래야죠. 우리 가까운 친구 민우를 한번 만나보죠. 안녕 민우란 영화 만드신 지혜원 감독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